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글 클래스룸에서 출석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하시는 교수님들께서 클래스룸에 들어온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출석 과제를 잘 할 수 있을까, 그 방안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출석부를 만들면 아주 쉽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아주 짧게 어떻게 하면 설문지를 이용해서 출석부를 만드는가, 그 만드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에 입장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화면에서 수업을 클릭합니다. 왼쪽에 만들기가 있습니다. 자, 만들기 클릭한 다음에 네 번째 자료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출석부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설명을 적으시면 됩니다. 정확히 기입해 주세요라고 적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더하기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다섯 번째에 설문지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구글 설문지 어플로 바로 이동을 합니다. 자, 왼쪽 위에 제목 없는 양식에다가 이걸 다 지우신 다음에 출석부라고 적어줍니다. 제1강 출석부라고 적은 다음에 오른쪽에 제목 없는 양식을 클릭하면 이 제목이 그대로 오게 되는 거죠. 자, 설문지 설명, 여기에다가도 적당한 설명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출석을 부름에 있어서 뭔가 좀 공지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설명에다가 자세하게 적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하나의 설문 문항이 나와 있습니다. 제목 없는 질문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모양이 바뀌죠. 자, 이곳에다가는 질문을 적는 것이고요. 일단은 출석부니까 이름을부터 적도록 하겠습니다. 1. 이름을 적으세요라고 했어요. 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 질문을 어떤 형식으로 답변을 할 것인가, 답변자를 위한 형식을 정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름을 적으세요라고 했으니까요, 단답형이겠죠. 자, 단답형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게 되면 필수 문항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 이 문항은 적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반드시 이 항목을 적어야만 다음 항목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이 버튼 3개가 있는데요. 한 번 더 클릭해 보겠습니다. 설명과 응답 확인이 있어요. 자, 설명을 클릭하면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뭔가 좀 보강 설명할 때 이곳을 활용하면 되겠죠. 본인의 이름을 정확히 기입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이 상태로 이제 1번 문항에 다 맞췄다라고 하면 두 번째 문항을 만들어야 되겠죠.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문항을 그대로 가지고 올 때에는 이 버튼, 복사 버튼이죠.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 이것이 아니다. 일단 지워보겠습니다. 오른쪽 맨 위에 있는 더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질문 추가가 있죠. 자, 클릭해 봅니다. 그럼 또 하나가 생겼습니다. 2번 대학이라고 하면 학번이 있겠죠. 자, 학번을 입력하세요라고 했습니다. 단답형이겠죠. 자, 그런데 응답 확인이 추가되었습니다라고 했어요. 구글이 인공지능으로 해서 이 학번을 입력하시려고 할 때는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자, 이것이 어떤 기능이냐면요. 일단 학번이니까 말이죠. 숫자이지만 길이로 하기요. 길이. 학번이 보통 뭐 8글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길이로 자, 오른쪽에 최소 문자 수라고 하면 학번이 보통 8글자잖아요. 자, 8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학번을 만약에 7글자를 쓰게 되면은 입력이 되지 않는 거죠. 8글자 이상을 적어야만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맞춤 오류 텍스트라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 학생이 만약에 7글자, 6글자를 적을 경우에는 교수님이 쓴 글자가 보이게 하는 장치입니다. 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면요, 설문 문항을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른쪽 맨 위에 보시게 되면 눈동자가 보입니다. 미리 보기 버튼이죠.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방금 만들었던 출석부 설문지가 학생들의 모습에 보여주는 그대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본인의 이름을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학번을 적어볼게요. 아까 8글자 이상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7개를 한번 쳐볼게요. 제출을 누르게 되면 자, 학번을 다시 확인 후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기능을 왜 만들었냐면요. 학생들이 학번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가끔 뭐 20 자, 이렇게 치고 그냥 귀찮아서 넘어가는 학생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렇게 보안 장치를 해두어서 다시 한번 그 학생의 학번을 정확히 기입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기능이지요. 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만드는 곳으로 가볼게요. 그럴 때는 바로 그냥 창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경 사항이 저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나가기 이렇게 합니다. 자, 2번까지 했죠. 그 다음에 전공을 좀 선택해야 되겠죠. 자, 더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자, 제가 질문을 써볼게요. 3번. 자, 이때 질문을 두 가지 형태로 할 수가 있어요. 자, 단답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답형으로 할 때에는 학과를 쓰세요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럴 때는 본인의 학과를 그냥 입력하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한번 볼게요. 자, 학과를 쓰세요라고 했어요. 여기다가 뭐 기계과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그런데 말이죠. 자, 이런 기능도 있을 것입니다. 단답형이 아니라 객관식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객관식. 그러니까 여러 학과를 적어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에 학과가 3개의 학과가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3개의 학과가 있을 경우에 학과 이름을 다 적어주는 거죠. 자, 만약에 더 있으면 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 없는 거죠. 그럴 때에는 X를 눌러서 그냥 삭제해 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 역시 필수 질문으로 체크를 해 주시고 학번 역시도 아까 필수로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하면 얼추 출석부에 대한 기본 사항은 다 된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름 적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학번 적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학과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적지 않고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필수 질문입니다 라고 해서 한 번 더 적으라고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뜨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작성 화면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설정이 있는데요. 설정 기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맨 위로 올라가셔서 톱니바퀴를 눌러주세요. 일반, 자,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겠느냐, 굳이 필요 없습니다. 자, 응답 횟수 1회로 제한한다. 이 기능은 참 좋아요. 네, 한번 이렇게 체크해 주게 되면 한번 제출하고 난 다음에는 이 학생은 수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제출 후에 수정할 수 있겠느냐, 수정할 필요가 없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으로 넘어갈게요. 진행률, 네, 굳이 한 페이지니까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질문 순서 무작위 섞기라는 것은 1번, 2번, 3번 문항이 있는데요. 이것을 무작위로 섞어주는 겁니다. 복불복이죠. 어떤 학생은 1번이 먼저 올라올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2번이 먼저 올라올 수 있고 순서를 마구 섞어서 뿌리는 거죠. 이 기능은요.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이 앉아서 이 설문지를 할 때 옆 사람이 1번에 이순신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질문을 보지 않고 이순신 답을 보고 그대로 적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기능은요, 나중에 이 설문지를 이용해서 시험을 볼 때 아주 좋은 그런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을 볼 때 아주 좋은 기능이죠. 옆 사람과 같이 볼 때 커닝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메시지, 이 확인 메시지는 학생이 제출 버튼을 눌렀을 때 뜨는 그런 메시지죠. 자, 예를 들어서 출석이 인정되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라고 하는 문구를 올려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학생이 모든 걸 다 기입을 하고 제출 버튼을 딱 눌렀더니 자, 출석이 인정되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 교수님의 메시지가 이렇게 딱 뜨게 되는 거죠. 퀴즈 기능은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퀴즈를 이용해서 쪽지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기능은 제가 다음번 강좌를 통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이 설문지를 이용한 출석부 원본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지면 자동으로 저장이 되었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는 더 이상 뭐 저장 버튼이 없습니다. 이렇게 딱 끝내면 바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닫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가상으로 한번 해볼게요. 제출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출석 인정되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뜨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학생은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자, 한 다음에 보니까 응답 1로 나와 있죠. 자, 이것을 눌러보게 되면 출석에 참가했던 학생들의 명단이 쭉 뜨는 겁니다. 요약은 전체를 볼 수 있는 요약이고요. 또 질문은 질문대로 다 볼 수 있고 개별 보기는 10사람이 출석을 했어요. 그러면 이 뒷자리 숫자가 10으로 바뀌고요. 앞에 1, 2, 3, 4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중요한 기능은 위에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만들기 기능인데요.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만들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엑셀과 비슷한 포맷의 구글 스프레드시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거죠. 자, 한 학과에 30명의 학생이 출석 체크를 했으면요. 자, 2번부터 31번까지 쫙 이렇게 들어오겠죠. 언제 했는가, 시간 정확히 나와 있고, 이름, 학번, 그리고 선택한 학과가 이렇게 정렬이 되겠죠. 자, 이 모델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누가 출석했고 누가 결석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온라인 강좌인 경우에는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석 기간을 정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들어와서 출석을 하세요 라고 이제 안내를 하게 되면 학생들은 그 기간에 들어와서 출석 체크를 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금요일 날이 지나서 토요일 날이 되었어요. 이 학생은 출석 체크를 할 수 없도록 다시 돌아가서 처음 항목에서 이것을 지워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삭제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출석부를 이용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설문지를 이용한 출석부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참 쉬워요. 한번 해보시게 되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오늘 첫 시간은요, 구글 클래스룸에서 출석 체크하는 방법을 구글 설문지 어플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설문지를 이용한 쪽지 시험이라든가 시험 문제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